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요즘 암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제는 불치병이란 단어가 딱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갈수록 의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암의 완치율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에는 암 진단비는 물론이고요. 치료비까지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는 암보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아플 때 가장 필요한 게 간병인이죠. 오늘 강의 시간에 간병인을 보장받는 보험까지 한꺼번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심뇌혈관 질환을 주제로 또 여러 가지 보험들 살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방송 중에 내 보험이 궁금하다 혹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2번 또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고요. 자,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채팅 통해서도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보험플랜 119 출발합니다. 네, 라이프플랜 강의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인기 보험들을 좀 세트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모델링하기에 좋은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암보험과 함께 간병인 보험까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정덕 전문가님과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두 가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암보험입니다. 암보험. 암보험인데 분명 내가 가입한 암보험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 필요성이 너무나 절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암보험도 트렌드가 있다. 자, 다시 말하면 암보험도 시대에 맞는 암보험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내가 암보험에 가입을 하고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나? 이게 굉장히 절실한 현실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오늘의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간병인 보험입니다. 간병인 보험. 자, 초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굉장히 두렵게 빨리 다가오는 게 바로 간병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한테 적절하게 맞는 간병인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비교해서 맞는 보험을 좀 찾아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암은 이제 불치병이 아닙니다. 이제 암은 이 2016년도 통계 자료를 봐도요, 5년 이내 생존율이 70%가 넘었습니다, 이제는. 자, 암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불치병도 아니고 예방하고 치료하면서 그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존율이 10명 중에 7명 이상이 5년 생존율을 넘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의료 기술이 그만큼 발전해서 이렇게 생존율을 높였나 봤습니다. 자, 암은 이제 과거의 치료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백신과 같은 치료를 한다. 자,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폐렴 예방 주사를 맞고 백신을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을 맞고 하는 게, 자, 이런 백신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내가 질병이 비껴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볍게 왔다 가볍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치료죠. 그래서 이제 암도 어떻게 해요? 이런 백신과 같은 치료를 한다. 이제 어떻게 해요? 진단받고 수술하고 하는 시대는 과거형이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진단받고 통원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할 수 있다. 바로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리고 통원 치료가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다 비급여 치료다. 비급여 치료라는 건 뭐예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나라에서 해주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암보험이 과연 현실의 시대에 맞는 암보험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걸로 봅니다. 자, 암보험은 과거에는 만약에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암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옆에 정상세포까지 다 공격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빠지는 어떤 부작용이 굉장히 동반이 됐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도 심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현실이 어떻게 됐어요? 암세포만
표적해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작용이 현저하게 감소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이 됐다. 자, 지금의 치료는 어떻게 해요? 3개월마다 한 달에서 2달, 석 달 통원으로 처리한다. 어떻게? 부작용도 적고 직장 복귀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 어떻게 해요? 복용한다. 뭐를? 표적 항암제를 복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치료에서 지금 현실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단받고 통원하고 일상 복귀하는 거는 이제 현실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내가 가입한 암보험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암 환자들이 치료하는 것 중에서 항암 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10명 중에 6분 이상은 다 항암 치료를 해요.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하시는 분, 자, 암 진단을 받아서 내가 산정 특례 적용을 받아서 나라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내가 부담해야 될 거는 5%밖에 안 된다. 자, 그런 부분은 대부분 어떤 거다? 수술, 그죠? 조기 발견이 돼야 되고 종양이 작아야 되고 수술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는 산정특례 적용도 받고 굉장히 완치율이 높아지려면 굉장히 운도 좋아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항암 치료가 어떻게 해요? 수술하기 위해서도 줄이지만 어떻게 해요? 암세포를 점점점 작게 만들면서 치료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급여 항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가 암 환자 중에서 어떻게 해요? 78.1%가 어떻게 해요? 부담을 느낀다.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이 치료하는 것 중에서도 자, 내가 치료받는 거에 부담이 된다는 게 78.1%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시대에 맞는 암보험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만 발전된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급여 치료가 어떻게 평균적으로 한 달에 400만 원 돈을 육박한다. 근데 이렇게 처방 받아서 복용하고 집에서 복용하고 일상생활 복귀하면서 일을 했을 정도의 한 달 비급여 치료비가 400만 원 돈이지만 이게 한 번 받아서 끝나냐? 이게 아니죠. 적게는 10번, 많게는 3년까지도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회만 받아도 어떻게 해요? 4천만 원이 훌쩍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이 이제 과거에는 수술받는 암보험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치료하는 암보험으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암보험이 적절하게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에 맞는 치료법을 할 수 있게끔 암보험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죠. 그러면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병력이 있으신 분들, 내가 꾸준히 약을 먹고 있으신 분들도 내가 암과 무관한 질환을 갖고 있으면 서류, 발급 없이 그냥 무서류로 고지만 함으로 인해서도 아주 간소하게 암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암보험을 준비하려면 다른 사망연계나 어떤 스코링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준비를 했었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사망담보도 없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담보로 쏙쏙 골라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죠. 최저보험료 10,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표적,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누적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진단받아서 받는 보험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진단받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 보험 담보도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내가 암 진단 받으면 3천만 원이 나와, 진단만 받아도 나와, 5천만 원 진단만 받아도 나와, 수술해도 나와, 이런 보험들은 한두 개 이상은 다 준비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 맞는 치료법으로 된 암보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암보험에 추가적으로 뭘 하나 더 시대에 맞는 걸로 보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본 게 바로 추가 보완으로 한번 플랜을 짜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엔 담보가 어떻게 들어가냐. 기본적으로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치료 기본으로 들어가죠. 방사선, 약물. 자, 1,000만 원 나옵니다. 1,000만 원 나오고 65세는 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준비는 65세까지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양성자 치료 이런 거는 뭐예요? 과거에 진짜 10년, 15년 전에 어떻게 해요? 뭐 토모테라피나 사이버나이프 굉장히 그때는 그 치료 기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첨단된 치료도 이제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래서 토모테라피나 아니면 양성자 치료 받아도 어떻게 해요? 2천만 원. 양성자 치료는 3천만 원. 이렇게 최초 1회한으로
지급이 됩니다. 치료만 받기만 하면. 그리고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는 게 바로 처방만 받으면 5천만 원이 일시금에 나오는 바로 이게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입니다. 자, 이거는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집에서 복용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복용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암세포를 점점 커지지 않게 줄여가면서 부작용 없이 일상생활 복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암은 이제는 나라에서도 정기적으로 종합검진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직장에서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계속 검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은 예방도 되지만 굉장히 조기 발견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법이 지금에 너무 적절하게 잘 맞다. 그래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최초 1회안으로 5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주는 게 500만 원씩 나갑니다. 특정 항암 호르몬이나 특정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이것도 최초하고 연간 한 번씩 나가는 게 이제 보상이 되겠죠.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암 진단비 뭐 기본에 3천에 5천 이렇게 갖고 있어도 이런 치료를 받으면 추가로 5천만 원, 추가로 2천, 3천씩 나오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첨단된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의료 혜택들은 국민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다 비급여 치료입니다. 비급여 치료. 이거는 내 돈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나라에서 해주는 산전특례 적용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치료를 해야만 치료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담보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가 보완하게 하는 거는 바로 20년 갱신이 가성비도 좋고 굉장히 좋죠. 지금부터 20년 동안은 보험료 변동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40세 남성분 10,000원 돈입니다. 40세 여성분 13,000원 돈이에요. 그죠? 자, 50세, 60대 계시는 분도 어떻게 해요? 2, 3만 원대. 여성분은 2만 원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암보험을 잘 하고 있어도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이런 암보험 정도는 추가적으로 구성을 하셔야만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치료를 적절하게 잘 받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 이 플랜은 또 어떤 플랜이냐면요. 기존에 내가 암 진단비가 너무 적어요. 3명 중에 1명꼴로 계속 암 환자는 발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보험을 준비하지만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준비하는 암보험이 진단비가 너무 적다라고 했을 때 진단비 구성을 같이 했을 때입니다. 자, 모든 암이 다 포함된 게 바로 일반암이에요. 일반암. 자,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을 복중으로 설계를 하면 유사암이 또 추가로 2천만 원을 준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갑상선 초기만 아니면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을 또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갑상선암으로는 최대 3천까지도 준비가 되고 또 유사암이라는 건 어떤 걸로 있어요? 우리가 쉽게 잘 아는 발병률이 높은 암이죠.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이 바로 이 유사암 4가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조기 발견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유사암 진단비도 조금 여유 있게 든든하게 갖고 가시면 굉장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렇게 진단비 구성을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항암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세기 조절, 토모테라피 이런 양성자 치료 같은 거 이렇게 했을 때 추가적으로 2천, 3천 준비하시면 되고요. 가장 관건인 표적 치료, 처방받아서 집에서 복용하는 이런 표적 치료 5천만 원 또 추가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다가 안 돼서 나중에는 처방받아서 표적 치료를 하게 되면 추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암 진단 받고 항암 방사선 하고 나중에 표적 치료까지 하면 진단비 구성이 거의 1억에 가깝게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암 진단 받았을 때 이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만 의료 혜택에 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암보험을 제대로 들려면 시대에 맞는 암보험 정도는 하나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단비까지 이렇게 구성을 다 했을 때 똑같이 20년 갱신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40, 50대가 40대 18,000원, 50세 계시는 남성분 45,000원, 46,000원 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어떻게 해요? 3, 4만 원대, 40, 50대 3, 4만 원대 충분히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암보험을 한두 개, 두세 개 갖고 있지만 절대 시대에 맞는 보험이
없어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못합니다. 이제는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너무너무 좋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간병인 보험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죠. 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자녀한테 간병 맞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맞는 간병인 보험이 적절하게 어떤 게 있을까? 자, 현재 나와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과거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부터 쉽게 나왔던 보험이 간병인 지원 일당입니다. 간병인 지원. 자,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간병인 사용입니다. 간병인 사용. 그럼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봤을 때 간병인 지원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이 필요할 때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간병인을 보내주는 게 바로 간병인 지원 일당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해요? 추가 부담이 없어요. 추가 부담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간병인이 비싸면 비싼 대로 싸면 싼 대로 보험회사에서 보내준 간병인이 나를 다 케어를 해줍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어떤 걸까요? 간병인의 금액이 올라갈 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1년, 3년, 5년 후에는 지금의 또 간병인 금액하고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봤어도 똑같이 보험사가 간병인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간병인 수가가 상승해도 나는 걱정이 없게 되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 간병인 보험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 어떻게 해요? 공동간병이다, 요양병이다 이것도 다 보상이 되고 하고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너무나 좋은 간병인 보험이지만 부담이 좀 돼요. 어떻게 부담이 돼요? 좋은 보험이다 보니 갱신으로 이루어졌죠. 3년 갱신. 그럼 3년은 솔직히 너무 자주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감으로 인해서 점점 간병인의 필요성이 절실해질 때는 너무 많이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년 갱신을 상대로 해서 나온 게 바로 20년 갱신입니다. 20년 갱신. 자, 20년 갱신은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간병을 보험사가 지원해주지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나한테 맞는 간병인을 내가 알아서 쓰고 내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간병인을 보험사 지원을 해서 주다 보니까 내가 간병인이 10만 원짜리 간병인인지 30만 원짜리 간병인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20년 갱신에 어떻게 해요? 하루 최고 10만 원만 지원을 해줍니다. 10만 원만 지원을 해주고 대신 20년 갱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험료 걱정은 많이 없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납입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암이나 뇌출혈이나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 받게 되면 보험료 안 내고 계속 보험 만기 20년 갱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간병인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 또 3년 갱신에서는 납입면제가 적용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3년씩만 계산해서 가기 때문에 납입면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간병인 보험이 적절하게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에 맞게 어떤 간병인 보험이 나한테 맞을지 그런 거 한번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강한 사람이 간병인 사용과 보험사에서 지원해주는 이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간병인을 사용하는 거는 요양병원은 3만 원 아니면 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1만 원입니다. 1만 원. 그리고 보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청구하게 되면 하루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다치거나 아팠을 때 똑같죠. 조건이 똑같습니다. 똑같았을 때 자, 20년 갱신이고 보험료 변동 없습니다. 자, 간병인을 사용하고 내가 나중에 청구를 한다. 보험사에 했을 때 40세 되시는 분이 1만 원대입니다. 1만 원 돈. 그리고 5, 60대 되시는 분도 어떻게 해요? 1, 2만 원대에 내가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손보험도 많이 인상이 되고 다른 담보들의 어떤 갱신형이 있을 때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크지만 이거는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고 간병인 보험을 준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내가 간병인을 먼저 쓰고 나중에 청구하는 이런 보험을 많이들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이렇게 되고 만약에 그전처럼 내가 간병인을 보험사에 신청해서 간병인이 와서 사용을 하는 걸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일당으로 들어갑니다. 일당으로 1만 원씩.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입원 일수만큼
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일당은 지급하지 않고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똑같이 했을 때 보험료 차이가 많이 안 나죠. 20년 갱신과 3년 갱신인데 보험료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다만 얘는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전혀 없고 여기는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준비할 때는 분명히 보험료 차이가 나면 그만큼 장점이 있고 또 보험료가 작으면 단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보험이 맞는지 선택해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청구하는 게 나오면 그걸 쓰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신경 안 쓰고 싶으니까 보험사에서 알아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게 좋다. 그러면 3년 갱신 시스템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입맛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만 간병인 보험을 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또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는 거는 10만 원, 그다음에 요양병원은 2만 원, 통합간병 서비스 쓰는 데서는 만 원씩 이렇게 똑같습니다. 다치거나 아팠을 때. 자, 20년 동안 변동 없는 거 이러고 했을 때 병력 있으신 분들도 어떻게 50대 남성분 17,000원, 여성분 25,000원이고요. 60세 되신 분도 3만 원대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3년 갱신으로 보험사가 간병인을 보내주는 간병인도 50대 2, 3만 원. 그죠? 60세까지 4, 5만 원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나한테 맞는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보험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좋지만 3년에 한 번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간병인이 필요할 때 너무 많은 보험료가 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부담감 없이 가져가는 간병인 보험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20년 갱신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조금 부각이 돼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20년 동안 동일한 보험료 납입되고 아주 좋은 게 어떻게 해요? 내가 나한테 맞는 간병인을 내가 미리 쓰고 청구하는 개인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다. 사전 간병인을 보험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48시간 이내에 써야 되지만 이거는 내가 이번 첫날부터 알아서 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정액으로 병원에서 간병인을 쓰는 10만 원, 요양병원은 3만 원, 통합 서비스 쓰게 되면 2만 원씩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을 해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입 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부담 없이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간병인 보험이 요즘은 부각이 되고 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암도 불치병이 아니고 치료하고 예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나한테 맞는 암보험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고 간병인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맞는 적절한 간병인 보험 해서 추가로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안전하게 가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인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보험 만나봤죠. 우리가 암보장 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1억 원을 정말 저렴하게 치료비로 좀 집중해 볼 수 있는 암보험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간병인 보험 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청구를 한 다음에 내가 간병인을 쓴 비용에 대해서 또 받아볼 수 있는 보장까지 있어서 실속 있는 플랜이라 그런지 지금 실시간 문자, 전화가 들어오고 있네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4153-2662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실시간 문자가 들어와서 질문을 드릴게요. 1022님께서 간병인 보험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이분이 간병인 지원 일당, 그러니까 간병인을 신청해서 보내주는 보험을 좀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경황이 없어서 48시간 이내에 신청을 못 하신 거예요. 자, 이럴 때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하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고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거 이용하게 되면 또 보장은 어떻게 받냐라고 하셨는데 이거 각각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절차가 48시간 이내에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하면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써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쓰는 간병인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한 아까 일당으로 이번 일수만큼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거는 내가 간병인을 쓰고 안 쓰고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병원의 시스템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간병 서비스를 하게 되면 추가로 되는 그 간호간병 서비스 이용한 거에 아까 일당 해서 추가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지원 시스템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연락 주셔서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덕 전문가님과 라이프앤리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병인 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암보험도 있습니다. 내가 있지만 아직은 좀 보험이 부족하다, 보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1-3153-2662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트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어지는 코너는요. 테마플랜 ABC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진화된 심뇌혈관 질환 보장 준비하셨나요? 라고 합니다. 자, 어떤 보장이 진화가 돼 있을지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고 예전에는 암만큼 무서운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대 질환이 참 무섭구나 이거를 몇 년간 방송을 하면서 좀 배웠거든요. 네. 궁금한 게 네. 저처럼 조금 아직은 나이가 많지는 않은 젊으신 분들도 이런 이대 질환에 많이 걸리시나요? 네. 저도 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놀란 네. 거가 특히 가족력 있거나 그다음에 요즘 음식 이게 이제 패스트푸드나 그다음에 요즘 먹방 같은 걸 보다 보면 맞아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예.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지 가서 비법을 물어보고 싶을 정도인데 이제 과식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뼈가 이제 끈적끈적해지면서 저도 놀란 거가 30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진단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런 혈관 질환은 당연히 50대 이후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저도 30대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무서운 거가 이게 40대, 50대는 아우 나도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어라고 고민하시고 겁을 먹고 주의를 하시는데 30대, 20대에서 문제는 나는 혈관에 문제 없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아, 요즘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잘 먹어서 먹어서. 이제 맞습니다. 젊으신 분들까지 혈관 질환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다만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빨리빨리 세척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심뇌혈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네. 국민의 4분의 1이 심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망 원인 중에서도 암이 단연 1위라면
나면 2위가 심장 질환이에요.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2위예요. 네, 심장 질환이고 4위가 뇌혈관 질환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6위가 당뇨병. 당뇨병은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위가 고혈압성 질환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심뇌혈관이라는 게 심근경색, 협심증 이렇게 심장이나 뇌졸중에 관한 것들인데 요 전초전이 바로 고혈압, 당뇨병. 그런데 고혈압 약은 80%가 약을 먹고 있고 예. 당뇨도 지금 거의 60~70%가 약을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뭐 두 번째로 심장 질환이라고 하니까 아,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이게 차곡차곡 쌓여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딱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만큼의 뭐 의료비가 들어요? 진단비를 만약에 진단을 딱 받았을 때는 네. 사실은 아까 우리 전문가 김정동 전문가님이 암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하셨지만 암은 진단을 받으면서 요즘 치료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심뇌혈관 질환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진단을 받았을 때 이걸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 여기 이제 치료비도 보시면 생각보다 간암이 그래도 우리가 암 중에서는 고액 치료비라고 하는데 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도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는 후유증을 크게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내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거나 내지는 심근경색으로 와서 그 다음에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뇌혈관이나 이런 거를 제가 특히 설계를 하다 보면 남자분들 여자보다 남자 발병률이 훨씬 높은데 남자분들 설계를 하다 보면 보험료에 저도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님들하고 얘기하면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나 저축으로 할래. 너무 비싸.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때 아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겠다 뭐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저축 보험료를 넣어놓고. 내가 지금부터 저축할래 네.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저기 옆에 나와 있죠. 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나이가 젊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미루다가 정말 아주 긴박한 나이가 됐을 때는 또 하나 이게 굉장히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보험으로 하시면 수술비가 우리가 방송에서 이제 전문가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수술비 같은 거는 반복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심장질환의 스텐트 삽입 같은 경우에도 몇 번 해요. 이게 5년 단위 또는 4년 단위 한 번씩 하는데 내 돈으로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또 할 때 몇 천만 원이 나간단 말이죠. 근데 보험을 가입했을 땐 납입 면제도 되고요. 또 수술할 때마다 돈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건강할 때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건강할 때 제발 건강하고 그다음에 젊을 때 조금이라도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여기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 가족 병력 전혀 무시할 수 없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당뇨약을 60대 주셨는데 저도 55세가 넘어가면서 약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동생들도 지금 당뇨 근사치, 당뇨 다 근치 왔고요. 한 동생은 이미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족력, 당뇨, 혈압 이게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50대 후반에 가면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미리미리 40대, 30대 우리 아이들 보험 준비할 때 이런 보장을 하실 때 너무 저렴해요. 아니 이렇게 저렴할 수 있나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제가 오늘 나와드린 거는 심뇌혈관 질환이 좀 진화가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 오죽하면 부분에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부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뇌질환 꼭 가입해라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아프기 전에 미리 만약에 가입하면 보장을 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여기 하나의 표를 잠깐 보시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험 속에서 뇌혈관 질환 지금 질병 코드가 100% 다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 쪽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보험으로 100%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심장 질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심장 질환 하면 대표적으로 많이 가입하신 게 뭐죠? 급성 심근경색. 아마 90%의 심장 질환에 다 가지고 계신 게 급성 심근경색인데 여기 보시면 11개의 동그라미 중에서 오로지 3개밖에 해당이 안 돼요. 여기 3개 동그라미 3개 있는 게 급성 심근경색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00%인 것처럼 저희들도 알고 있었던 오류가 있었던 게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최근에 나온 게 허혈성이 아니라 그냥 심장질환 요 부분에선 11개 중에서 허혈성에서도 이미 4가지가
보장이 제외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신부전이나 폐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장으로 연결된 것들은 보장을 못 받고 있는데 요게 심장 질환이 열린 지가 불과 한 1년 정도 안 됐어요. 1년도 채 안 돼 있어요. 됐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심장 판막이라든지 부정맥 이런 것들은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표를 보면 네. 자, 50대 이후에 급증, 70대에 많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협심증. 여기 근데 보시면 옆에 부정맥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잠깐 여기 나이를 보면 평균 여기 왼쪽 도표를 보시면 여기에 평균이 회색이고요. 파란색이 남성, 빨강색이 여성이에요. 근데 파란색이 월등히 높지 않으세요? 남성분들 진짜 이거 보험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여성분들이 오히려 보험 더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저는 이제 고객님들이 특히 여자 고객님들이 아유 우리 남편은 보험을 너무 싫어해. 괜찮다고 우리,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보험을 들기만 하면 다 깨버려. 이래서 못 하고 있는데 이 예. 표를 보시면 정말 무섭게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후에 남자들의 발병률은 거의 급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를 보여드리면서 조금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정맥도 역시 50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아까 뇌혈관은 100% 보장이 되는데 심장 질환은 55.8% 허혈성이 나머지 44% 중에서 부정맥이 5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수술비 정도만 주었어요. 수술비 조금. 그것도 이제 1,000만 원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200~300만 원을 주던 거가 진단비까지 지금은 지급이 돼요. 그래서 예. 보시면 이게 자 제가 A, B, C, D사를 쭉 보시면 D사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제 부정맥 심장을 빼놓은 나머지가 다 되고 있고요. A사 같은 경우에는 또 부정맥이 다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건 자, 나의 가족 병력, 현재 나의 상태 어때에 따라서 자, 나는 A사를 선택할지 B사를 선택할지 또는 D사를 선택할지 자,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왜? 각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느 설계사 지인이 오셔서 설계사 하나 갖고 와갖고 아 이거 좋아요 심장 다 돼요라고 하면 그냥 믿지 마시고 그 안에 어떤 코드가 들어있고 어떤 질병이 보장돼 있는지 꼭 보시라고 제가 이 시트를 한번 마련해 드렸고요. 대표적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면책이 돼요. 이게 안 되는 게요, 맞아? 신부전, 부정맥, 심장 판막. 아, 예. 이거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나 수술비에서 보장을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심장 질환에서만 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있죠. 5대 혈관 대표적으로. 자, 혈전이 폐에 가서 뇌에 가서 막히면 뇌혈관이고 심장에서 막히면 급성 심근경색인데 이 혈전이 폐를 막았어요. 이럴 때 생기는 게 폐성 심장병 또는 폐순환 질환인데 요 경우에도 진단비가 나가고요. 역류성 피 막는 것을 위해서 막아주는 그게 잘못돼서 또 위정맥류 수술을 하는데 요것도 진단 수술비가 나갑니다. 식도 정맥류, 대동맥, 박리, 죽상경화. 죽상경화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까지 수술이 다 나가는데 간단하게 보상 사례를 제가 한번 볼게요. 예, 볼게요. 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안인, 부정맥, 심방세동으로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하셨고 열을 입원을 해서 예. 통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는 좀 중증 장애가 생기셨어요. 여기 휠체어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분은 보험을 미리 제대로 준비하셔서 보장 금액이 얼마냐면 3억 150만 원을 받았어요. 와, 3천만 원 받으셨다고 해도 다행입니다라고 할 텐데 3억 원이 넘는 네. 보장을 받으셨네요. 이게 왜냐면 장애에서 1억을 받는 거예요. 아, 자, 내가 예. 제대로 된 활증을 할 수 없을 때 장애에서 1억이 나오는데 이분은 그거보다 더 높은 네. 중증 단계였기 때문에 양쪽에서 1억, 2억이 나왔고 그 밖에 진단비와 수술비를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진단비랑 수술비가 정말 그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도 욕심을 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좋은 보장이 그쵸.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보장에는 다 심근경색, 네. 뇌졸중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요, 저희 좀 추천해 주실 만한 플랜이 있으면 몇 개 네. 비교 좀 해주시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3가지 사례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추천 보험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조금 전에 3억을 받으신 분은 자 심뇌혈관으로 장애 진단을 받을 때 경증이냐 심한 장애냐에 따라서 1억까지 가입이 되는데 요 1억은요 60세가 넘어가면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젊었을 때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심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3,000만 원 받으실 수 있고, 5대 혈관 진단비도 1,000만 원 받으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혈전 용해 치료비예요. 이게 굉장히 보험료가 싼데 꼭 수술 안 하더라도 막힌 혈전을 녹여서 뚫어내는 건데, 이게 한 보험사에서 지금 1,000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보험료가 700원? 1,000원? 보험료가 그것만 추가하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설계를 쭉 다 해봤더니 30세에 남자는 24,300원, 여자는 16,000원 나왔어요. 자, 30세라는 네. 걸 잊어서는 안 돼요. 40세 53,000원, 29,000원 나왔는데, 자, 50세가 되는 순간 벌써 2배가 넘었죠. 그다음에 제가 이 뒤에 60세를 안 내는 거는 이 보장을 다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다른 보험사에서 이달 6월부터 실시하게 된 건데,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넣었는데 보시면 60대 갈 때 진단비 벌써 500으로 줄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특정 심혈관 진단비라는 말을 썼고, 아까 4대 혈관 진단비 넣었고요. 죽상경화증 진단비를 넣었어요. 이렇게 진단비만 넣었는데, 자, 요것도 비갱신도 있고 갱신이 있는데, 여기는 최저보험료가 3만 원이에요. 그래서 40대도 3만 원, 50대도 3만 원에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가능하고 비갱신도 가능해요. 그런가 하면은 60대가 되는 순간 남자들을 보세요. 남자들은 5만 7천 원, 비갱신하면 6만 원이 되는데, 빨리 가입해야 되네요. 네. 그런데 다행히 남자는 비갱신도 큰 차이 없으니까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을 추천해드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요즘은 납입 면제가 좋잖아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이 되면 얘는 납입 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좋고, 사만을 하나 또 드려볼게요. 여기는 뇌혈관하고 허혈성 넣었고요. 혈전 용해자까지 다 넣었고, 수술비까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형으로 했을 경우에 남자 40대도 3만 원이면 가능해요. 다만 50대가 넘어가면서 남자는 4만 5천 원, 또 60대가 되면 7만 2천 원이 되는데, 60이 넘는 순간 보험료는 또 보장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와, 저희가 3가지 플랜을 한번 만나봤거든요. 2대 질환이 이제 암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정말로 당연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전문가님께서 3개 중에 딱 1개를 원픽으로 꼽아주신다면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원픽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저도 처음에는 이게 원픽을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A 보험사, 네. B 보험사를 선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고민했던 것들이 뭐냐면, 중요한 건 나의 현재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덕 전문가님도 골라서 가입하실 수 있는 좋은 특약이 나와 있는 것처럼, 혈관, 즉 우리 집에 협심증, 그다음에 혈관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각 보험사마다 살짝 틀려요. 그러니까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골라서 가입을 하시는데, 고혈압, 당뇨, 협심증, 심장질환 가족이 있는 분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젊은 분들, 요건 젊은 분들한테 부탁드려요. 건강검진에서 경고 단계 나왔어요. 예. 자, 혈압이 높습니다. 당뇨 증후군이 보입니다. 이러셨던 분들은 얼른 이렇게 보험으로 대비를 하시면, 혹시 내가 더 지금 건강관리를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요. 아직도 보험증권에 뇌출혈이 있고 급성 심근경색만 갖고 계신 분들은 제발 요거는 꼭 한번 보장을 준비하시는데, 조금 일찍 준비하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보험료는 아니라서 꼭 여러 보험사,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서 그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별, 연령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당부를 해주시는 그런 2대 질환 보험입니다. 많이 진화가 돼서요. 예전에 가입을 하신 분들도 범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새로 나온 진화돼서 나온 2대 질환 보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진옥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자, 방송 중에 내 보험이 궁금하다, 혹은 방송 중에 나온 보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죠. 02-3153-2662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문자가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은 문자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1656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자, 저는 60세 여성인데 이 실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도 간 적이 없는데 보험료가 너무 오른다라고 연락을 주셨거든요. 자, 김정덕 전문가님, 그래서 이분이 암보험 하나만 가져가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40대 되신 분들하고 60세 전후에 계신 분들이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이거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이런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손보험 버리고 안보험만 하나 가져가기에는 너무나 또 불안한 현실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손보험은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는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안보험도 뭐 발병률이 높으니까 적절하게 준비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실손보험이 너무 올라서 안 가져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라면 솔직히 안보험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성비 좋은 수술비 보험으로 좀 보완 대책을 세워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술비 보험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작은 생활 질환부터 큰 중대 질환까지 굉장히 보장의 폭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특히 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납입 면제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만약에 실손보험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수술비 보험으로 대체보험 만드시는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보험료를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실비도 가입해야 되고 안보험도 가입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보험료가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수술비 보험으로 대체를 해본다든가 보험료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하나 더 볼게요. 7890님께서 또 실시간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저희 어머니가 협심증에다가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고 외삼촌이 또 65세 때 뇌경색 진단 이후 혈압약을 드신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가족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아버님은 건강하시거든요. 제가 45세 남성인데 지금 설명을 해주신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비쌀까요? 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자, 강진욱 전문가님, 가족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오르나? 이거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45세면은 이제 조금씩 내 몸에서 징후가 나타날 딱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45세 정도 됐을 때는 살짝 40대 이전과 40대 이후하고는 보험료 차이가 좀 있고 보장도 차이가 좀 있는데 만약에 다른 보험에 큰 부담이 없으시다면 저는 비갱신형으로 가져가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아주 그런 보장만 가지고 가셔도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되시고요. 갱신형으로 가지면 3만 원 정도도 가능합니다. 근데 요 40대는 살짝 갱신형이 조금 나중에 좀 이게 갱신이 되는 시점에 부담이 되실 수 있어서 가능하면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한 20년 갱신형을 추천해 드리는데 40대까지는 가능하면 비갱신형으로 하시고 중요한 건 너무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데 이게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족력이 있으시죠. 협심증 있으시죠. 뇌경색 있으시죠. 자, 요 가족력은 저한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암도 중요하겠지만 이럴 때는 나한테 더 발생할 확률은 암보다도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준비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력이 있다면요, 이대 질환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합니다. 다행인 게 가족력이 있어도 충분히 가입이 된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40대까지는 최대한 갱신이 안 되는 비갱신으로 가져가시고 50이 또 넘으신 분들은 갱신 주기를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다고 하니까 연령대에 맞춰서 전화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분은요, 2210님께서 40대 미혼 여성이시라고 또 연락을 주셨네요. 자, 강의에 나온 간병인 보험 준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제가 또 혼자다 보니까 더욱더 혹시 간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분도 갱신형은 원치 않으신데요. 혹시 비갱신형 간병보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김정수 전문가님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비갱신이 혹시 있을까요? 아직은 이제 간병인 보험이 출시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간병인 보험은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3년 갱신과 20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문자 주신 분처럼 이제 40대 미혼 여성이고 특히 이제 간병인 쪽이 조금 더 절실하시다면 이왕 준비하시는 것 저는 3년 갱신으로 해서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담보를 설정을 할 때는 무슨 간병인 담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기존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그런 담보들도 여러 가지가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나이도 젊으시고 보험료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좋은 간병인 보험으로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간병인 보험은 갱신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간병이 필요할 때 내가 내 돈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께 유리하다고 하니까 젊으신 분들 저렴한 보험료로 간병인 지원 보험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8098님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20대 여성이시라고 합니다. 최근에 동생이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안타까운데요. 자, 그런데 제가 소득이 없어서 암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도 궁금하다고 하시고 혹시 다른 보험을 준비한다면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되나라는 연락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좀 사연인데요. 자, 강준욱 전문가님, 이분이 혹시 가족력이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보험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형제가 암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더 많이 높다고 하는데 고해감이거든요, 혈액암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소득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시지 마시고요. 우선 급하신 대로 10년 갱신형이 있습니다. 10년 갱신형만 해도 혈액암 들어가고 건강한 사람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10년 갱신형으로 해서 우선은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은 진단비가 그러니까 1년이 넘어야 100%를 주고 생명보험은 2년이 넘어야 100%를 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10년 갱신형으로 우선은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2, 3년 후에라도 이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제 취업이 되시고 소득이 다시 보장이 되신다고 하면 그때 다시 비갱신형으로 하시면 10년 갱신형 하는 동안에는 조금 더 아주 저렴하게 큰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갱신형을 그러니까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요거를 끝까지 지금 20대이기 때문에 이 10년 갱신형을 저는 계속 가져가라고 말씀 안 드려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내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하면 10년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큰 보장을 가져가시고 나중에 소득이 안정되시면 요거는 그냥 놔두시고 비갱신형으로 새로 가입하시면서 10년 만기가 됐을 때 요거는 그대로 없애시거나 혹시 보장할 일이 생기신다면 보장을 받으시는 게 현명한 보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험은 이렇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족력이 있으신데 또 소득도 없으시니까 당장에는 보험료가 참 저렴한 10년 갱신으로 가져가시다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은 리모델링 해가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나도 내 상황에 맞게 보험료 좀 적절하게 보장을 좀 리모델링하거나 추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62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